오늘의 태국 소식입니다. 푸켓 음악축제 중 미스터리 사망, 반지 도난, 침입자. 젊은 인도 남성이 의문의 죽음을 겪었고 젊은 커플이 30만 바트짜리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잃어버렸으며 여성 DJ의 호텔 방에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푸켓에서 3일간 진행된 일렉트릭 데이지 카니발 음악축제 중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6세 인도 남성이 토요일 밤 탈랑지구 탈랑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싸움에 휘말렸거나 신체적 폭행을 당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목격자들은 그 남성이 일렉트릭 데이지 카니발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 후 그는 정신을 잃은 듯 보였고 탄본 치앙탈레의 반돈 치앙탈레 도로에서 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대원들은 그를 탈랑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그는 쇼크에 빠져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부검을 위해 바치라 푸켓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페이스북 사용자 아케어 앨리스는 토요일 밤 음악축제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귀중한 다이아몬드, 반지와 기타 물품을 잃어버린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움을 구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동안 남자친구가 신용카드로 약 30만 바트를 결제했다는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간단한 확인 결과 가슴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가 열려 있었고 루이비통 지갑이 없었으며 신용카드 2,500바트 현금 약 30만 바트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었다. 아카레는 남자친구가 음악 공연장에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갔는데 그곳에서 결혼 청혼을 깜짝 선물로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우 DJ 미린다 날린 나타나와디는 토요일 페이스북에 자신과 친구들이 3일간의 음악 축제를 위해 푸켓에 있었으나 금요일에 병이 들어 혼자 4성급 호텔방에 머물렀다고 썼다. 그녀가 침대에 누워 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문에 다가가자 열쇠가 사용되어 문을 열었다. 다행히도 그녀는 걸쇠가 낯선 사람을 밖에 내보내게 해줬다고 말했다. 그녀는 문 너머로 침입자에게 소리치는 영상을 올렸다. 낯선 사람은 현장을 도망쳤다. DJ 미린다는 처음에 호텔 경영진이 보안 영상에 아무도 그녀의 방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나중에 호텔 직원들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지역 경찰에 신고했어. 일요일에 경찰은 호텔 CCTV 영상에 DJ의 방에 침입하려던 39세 경비원을 체포했다. 경비원은 근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티셔츠, 반바지, 슬리퍼로 옷을 갈아입고 BJ 방으로 다가갔다. 경비원은 범죄 기록이 담긴 영상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이를 회수해 신원을 확인했다. 아누티는 모든 당이 헌장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정당은 국가의 주권과 왕권을 명시하는 헌법 제1조와 제2조 개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임시총리 아누틴 차르나비라쿠 일요일에 말했다. 붐자이타이 지도자는 자신의 당이 두 섹션에 손대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은 진정으로 국민이 작성한 헌법을 요구하는 요구를 존중했지만 어떠한 수정도 1조와 2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특정 당사자들이 두 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남겨두면 미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누틴 씨는 변화를 명확히 배제하지 않으면 간섭이나 침투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당사자가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촉구하며 다른 당사자들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쿠데타가 후원한 2017년 헌법 1조는 태국 내 분리주의를 금지하고 있다. 이 장은 태국을 입헌 군주제로 묘사한다. 헌법 개정에 관해서는 명확한 절차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1조와 2조는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정당은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의 의지에 반대하지 않겠지만 제1조와 제2조는 유지되어야 하며 왕실의 특권은 보존되어야 하며 그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누틴 씨는 의회 대표 산출 방법이나 내각 구조 등 헌법 개정의 다른 측면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패에 관해서는 부무자이타이가 더 강력한 처벌을 지지하며 기존 조치를 약화시키는 움직임에 반대했다. 붐자이타이가 정부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경우 연립 파트너들에게 조건을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누틴 씨는 당이 2019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붐자이타이가 태국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는 한 이 단체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입양 분쟁에 빠진 동성 커플.
인권단체들은 태국에서 동성 커플이 태국인 파트너에게만 부모권을 부여한 후 공동 입양을 신청하는 한 쌍을 돕고 있다. 이 부부는 영국 국적자이자 태국 시민으로 1월 6일 중앙소년가정법원에 8세 소년을 공동 입양할 권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기 권리와 정의재단, For 소기, 서비스 노동자 단체재단, 스윙재단, 방콕 프라이드, 태국 트랜스젠더 얼라이언스 태국 TGA 대표들도 참석하여 부부와 함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부는 2010년 5월 14일 베트남 호치민시 주재 영국 총영사관에서 영국 결혼법에 따라 결혼 등록을 했으나 소년의 완전한 양육권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태국법에 따라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태국이 2025년 1월 23일 결혼평등법을 제정한 후 두 사람은 가족등록법에 따라 다음날 방콕 프라카논 구청에 가족 신분 등록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태국법에 따라 해외 결혼이 합법임을 확인하고 부부가 혼인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인 가족 신분 등록 컬롤 22도 프라카농 구청 등기관에서 처리되었다. 부부는 소년의 친척의 아들인 소년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소년의 친척의 아들이었다. 입양 절차는 사회개발인접보안부 산하 아동입양센터에서 담당했습니다. 심사 후 아동입양위원회는 부부가 입양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후 태국인 파트너에게만 두모 권리를 승인하고 공동 입양 요청을 거부했다. 임대 방 천장에 숨겨진 사기 SIM 박스 발견. 경찰은 농카이의 한방 천장에 설치된 사기꾼들의 SIM 박스를 발견했으며 집주인은 한 여성이 이전에 그 방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며 다른 방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요일 저녁 북동부 무안구역의 방을 조사하러 갔다. 농카이 출입국 사무소 검사관인 아피차트 콜타 경찰 중령은 이 점검이 집주인의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월 9일 밤 11시경 태국 여성이 방 임대에 대해 문의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새벽 1시경 여성은 태국 남성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8호실에 체크인하고 다음날 아침에 체크아웃했습니다. 객실 요금은 400바트였습니다. 일요일에 같은 여성이 다시 전화해 8호실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그때는 방이 이미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빈 방을 제안했지만 여성은 거절하며 8호실을 고집했다. 그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방을 확인했고 천장에 매달린 전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점검 결과 3개의 SIM 박스, 2개의 무선 인터넷 라우터, 3개의 전원 어댑터, 그리고 SIM에 전기를 공급하는 하나의 멀티탭을 천장에 숨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비는 사기 네트워크에 의해 해외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피차트 경찰은 말했다. 증거로 압수되었습니다. 임대하는 집주인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1월 9일 방을 임대한 남녀를 찾고 있다고 경찰 중령 아피차트는 말했다. 태국산 위성 발사가 실패하다.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는 태국의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 헤오스 EA를 탑재한 로켓의 발사 과정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 우주선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태국에서 제작한 첫 지구관측 위성인 티오스-2A는 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11시 48분 안드라프라데시 주 스리하리코타에 위치한 사티시다완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리정보 우주기술개발국 지스다은 이후 테오스 EA가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스트다는 ISRO 사장 브이나라야난의 성명을 인용하며 그께 위성 발사체 PSLV는 고체연료 2단계와 액체연료 2단계를 사용하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발사는 3단 종료 직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로켓의 롤 속도에 약간의 이상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후 로켓의 비행 경로가 계획된 방향에서 벗어났다고 나라야난 씨는 말했다. 발사 생중계는 기스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방송되었으나 몇 분 후 중단되었다가 다시 방송되었고 나라야난 씨는 3단계 중 이상 현상이 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스트다는 이러한 불규칙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사의 엔지니어링 팀이 ISRO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 팀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지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궤도에 도달했지만 완전한 작동에 필요한 지정된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0kg 무게의 테오스2A는 20명의 태국 우주 엔지니어 팀이 설계와 제조를 모두 담당하며 개발했습니다. 이 위성은 산업급 소재를 사용해 제작된 최초의 태국 위성이며 국내 기업들이 우주 기술과 소재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정부의 우주경제 정책의 일환이다. 기스트단은 피오스2A가 재난 대응, 천연자원 관리, 스마트 농업,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우주의 눈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래, 피오스3 위성에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임무도 했다. 중국 여성 묵겨 강도당하고 사고난 메르세데스에 태워진 파타야 마이너스 주택 단지 뒤편에서 충돌한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 안에서 접착 테이프로 감싸인 채 발견된 중국 여성이 경찰에 자신이 유인되어 강도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월요일 새벽 1시경 탐본 농푸르에 위치한 젠시리 주택단지의 범죄 현장에 출동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충돌한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 차량과 눈가리개를 한 여성 양왕이 접착 테이프로 감싸인 채 앞좌석 뒤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35세 여성은 위챗을 통해 30세의 중국 남성 공갑항공 JPNG를 알게 되었고 그는 매물로 나온 집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녀는 일요일 오후 7시 37분경 파타야 59번가 수쿰빛에서 그를 데리러 차를 몰았다. 주택 단지에서 그 남성은 그녀에게 집을 보여주었고 양 씨는 그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주택 단지를 나서려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허리를 가위로 위협했다. 그는 그녀에게 주택 단지 뒤쪽으로 차를 몰라고 명령했다. 그랬어. 그녀가 멈추자 남자는 그녀를 접착 테이프로 감쌌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밀번호를 강요했다. 그 남성은 그 휴대폰을 이용해 그녀의 위챗 계정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6,996위안 31,469바트를 이체했다고 그녀는 전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 그곳에 차를 주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남성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속도를 내며 도망치려 했으나 대신 울타리에 부딪혔다. 그 남성은 차에서 내려 현장을 도주했다고 양 씨는 경찰에 말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코랏에서 움직이는 열차에 크레인이 떨어져 최소 32명이 사망. 나콘나차시마 수요일 아침 이 북동부 성에서 건설용 크레인이 움직이는 열차에 떨어져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부상당했다. 이 사건은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시키우 구역의 반타논 코트를 통과하던 방콕 우본 마차타니 급행 열차가 오전 9시 5분에 발생했다. 이 열차는 19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시속 120km로 주행했다고 전해진다. 태국 국영철도 SRT에 따르면 크레인은 열차의 두량 위로 떨어졌다. 고가 고속철도의 콘크리트 거더를 들어올리는 데 사용된 크레인이 충돌해 객차들이 탈선하고 화재가 났다고 현지 언론 보도가 전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크레인은 먼저 40명의 승객이 탑승한 두 번째 객차 위로 떨어졌다. 화재가 발생해 탈출이 어려워졌는데 에어컨이 설치된 열차에는 손으로 열 수 없는 전동, 자동문과 창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의 폭발. 현장에 있던 지역 주민 미트르 인트르파냐는 위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듯한 큰 소리와 두 번의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갔을 때 크레인이 3개의 객차가 있는 여객 열차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54세 이 남성은 AFP에 말했다. 크레인에서 나온 금속이 두 번째 객차 중앙을 강타해 반으로 갈라버린 것으로 보인다. 구조대는 유압 절단기를 사용해 갇힌 승객들을 잔해에서 구출해 시키 후 성노엔 마하란 나콜라차시마 병원으로 이송했다. 보건부는 오후 5시 20분에 32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으며 3명이 아직 실종되었으며 부상자는 64명이라고 보고했다. 부상자 중 7명은 중상, 19명은 중등한 부상, 38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시키우 병원에는 전쟁 사무소가 설치되어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또한 승객들이 대체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응급센터도 현장에 설치되었습니다. 수사 시작. 교통부 장관 피팔 라차키트 프라카는
SRT의 크레인 붕괴 원인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SRT 주지사 아남포님 등은 15일 이내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틴 차른 비라쿨 총리는 기자들에게 프로젝트 감독관들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건들은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방콕에서 말했다. 이전 사고에 연루된 같은 회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반복적으로 사고에 책임이 있는 건설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법을 바꿀 때입니다. 거더 런처 크레인은 프리캐스트 포스트 텐션 교량 건설에 사용되었으며 이 다리 프로젝트의 유일한 시공업체이기도 한 이탈리언-THAI 디벨로프먼트 PLC 소유였다고 중국 철도 설계 공사의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이자 자문가인 티라투테 루지 비팟이 밝혔다. 철도교통부 국장 피세쿠나 담락스는 계약업체가 교통부의 안전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는데 이 지침은 열차나 차량이 지나갈 때 고가 고속철도 구조물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의 한 장비에 있던 안전장치가 고장났는데 기계가 멈추지 않아 고장났다고 말했다. 그 기간은 계속 운영되었고 그것이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피세트 씨는 계약업체가 형사 및 민사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행 고속열차 철도 교량 건설은 54억 달러 규모의 태국 마이너스 중국 고속철도 프로젝트 19 간판콩 마이너스나 골라차시마의 일부로 2017년 공사 시작 이후 여러 차례 지연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방콕과 라오스를 통해 중국 쿤밍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중국의 1대1로 인프라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가능하다면 2030년까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이 이번 사태를 조사 중이며 이 프로젝트와 인력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고로 인해 특별 급행 열차 21번과 22번 방콕 마이너스 우본 라차타니 마이너스 방콕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방콕과 우본 라차타니 및 방콕과 수린간 14편의 다른 열차에 대한 노선 조정이 이루어졌다. 실시간 열차 시간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크레인 붕괴 후 턴니 이탈리아와 태국 간의 계약 종료. 임시총리 아누틴 차른비라쿨은 3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크레인 붕괴 사고 이후 교통부에 이탈리아와 태국 간의 개발회사 ITD와의 두 계약 종료를 명령했다. 건설 안전에 관한 긴급회의 후 정부 청사에서 아누틴 씨는 이번 사건들이 대중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고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부의 계약을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며 국무회의와 검찰총장실의 조언을 바탕으로 건설 계약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외국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아누틴 씨는 같은 계약자가 지난 10개월간 여러 중대한 사고, 특히 국가감사원 건물 붕괴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했습니다. 총리이자 부마이타이당 대표인 그는 명확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가 대중교통 이용자 시민들의 안전을 보상하고 보장해야 하며 향후 사업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 집행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수요일 나콜라 차시마 쭈시키오 지구에서 크레인이 여객 열차에 충돌한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관해 아누틴 씨는 공사가 85%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을 종료해야 하며 남은 작업을 마무리할 새로운 계약자가 임명될 것임을 확인하며 공공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최소 34명의 목숨을 앗아간 두 건의 크레인 관련 사고 이후에 나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시키오에서 건설용 크레인이 움직이는 열차 위로 떨어져 32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부상당했다. 목요일에는 사무사콘성의 라마 아이아이 도로의 크레인 일부가 무너져 2대의 차량이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다. 지금까지 오늘의 태국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